예, 119조에 보시면요. 119조 1항은요. 이게 이제 불복 청구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1항은 불복 청구의 대상. 굴복하지 않겠다 이거지? 예. 불복 청구의 대상. 어떤 게 불복 청구의 대상인가 보세요. 이 법 밑줄, 관세에 관한 법률 밑줄, 관세에 관한 조약 밑줄. 관세에 관한이라는 건 조약에도 붙는 거예요. 요 세 개의 법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끊고 위법한 처분 밑줄, 부당한 처분 밑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밑줄. 이래 가지고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바로 그 처분의 취소 밑줄, 변경 청구 밑줄, 필요한 처분 청구 할 수 있어요. 봐요. 이게 지금 다 세 개씩 되어 있는데 보세요. 관세법이나 관세 관한 법률이나 관세 관한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오미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처분을 취소해달라, 처분을 변경해달라 또는 필요한 걸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도 돼. 뭐 이걸 골라볼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 부당한 처분을 받아서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다음에 세 개를 고르면 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관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죠. 문장이 몇 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3, 3, 9, 3, 9, 27 27개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예. 다만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분명히 처분이라고 말하면서 처분 동그라미. 처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세법상 행정심판에 있어서 관세법상 행정심판의 불복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하겠지만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뭐 1번이나 2번 여기 해당이 된다고 권익구제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야. 소송 가면 돼. 그렇지만은 이심심감 즉 행정심판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에서 할 일은 끝난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두 개 묶어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통고처분. 통고처분은요. 행정청에서 즉 관성장이나 세관장이 부과하는 벌금과 비슷한 건데 행정청에서 사실 배려하는 마지막입니다. 너 법원 가면 너 진짜 많이 혼나거든. 여기서 좀 맞자. 좀 싸게 해줄게. 그랬더니 싫은데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넌 안 되겠다 야. 그냥 법원으로 가버려. 이렇게 가지고 휙 던지면요. 관세법상 행정심판의 혜택도 못 받고 그냥 저 법원에 가서 떨어져요. 그 얘기고 두 번째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좀 말은 길지만요. 감사원 심사 청구예요. 그럼 감사원 심사 청구 다음 각호의 처분 감사원 심사 청구에서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가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다 이거 싫고 이거 싫으면 이신신감 못한다고 관세법상 행정심판을 못하고 바로 소송을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항 보시면요. 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성장이 중요해요. 관성장 동그라미 관성장이 조사 결정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뭔가 관성장이 의견을 내는 관성장이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급이 관성급만 아니라면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앞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여기 별표. 이거 너무 유치하게 해요. 이거 할 수 없다로 많이 나와.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의 신청과 여기 위에 있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의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앞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뭘 제외해야 돼요?
관세청장이 조사 결정해야 되는 경우 급이 청급이야. 급이 청장급이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굳이 제목을 달자면 이의신청이겠죠? 이의신청. 이의신청. 사망해 보시면요. 2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도대체 뭔 얘기야?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대요. 심사청구 심판청구 끝났어. 그러니까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처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결정사항 얘기하는 건데요. 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 납세자가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 가야지. 예? 심사청구 심판청구 다음은 소송이잖아. 그러니까 심사청구 심판청구 졌는데 다시 심사청구도 못하고 다시 심판청구도 못하는데 이의신청으로 가는 건 더더욱 안 되지. 이의신청은 거꾸로 가니까 안 되고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다시 자기한테 돌아가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잘 봐요. 이게 지금 여기 사망의 뒷부분 중요해요. 다만 재조사 결정. 그 앞에 나오는 뭐 128조, 131조 뭐 이거는요. 다 그 이 128조는 거기 보시면 이제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인데요. 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 이 처분청이라는 거는 실제 처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세관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재조사를 하라라고 심사청구에서 결정이 났어. 재조사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세관장이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세관장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 그 처분에 대해서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보세요.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망과 사항을 잘 묶어보세요. 이걸 잘 비교해야 돼. 별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또 128조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일단 이거는 이의신청에서 졌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야지 다시 자기에게 돌아갈 수 없어.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심사청구 등에 의해서 재조사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할 수 있지만은 이의신청은 할 수 없어요. 이의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재조사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다시 그 일선 세관장이 재조사를 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추징을 하기로 했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이의청할 수는 없어. 알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이라는 게 있다 없다 이거 바꾸기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아직 안 나왔어. 2019년 1월에 바뀐 거니까 이거는 응? 그래요? 됐어. 이걸 잘 이해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이제 5항에 보시면요. 제2랑 2호의 심사 청구가 뭐겠어요? 2랑 2호가 감사원 심사 청구예요. 또 그거는 처분을 한 것을 안날 동그라미.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 동그라미부터 90일이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원 심사 청구하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일반적인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다 9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90일인데 90일은 이제 틀리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언제부터 90일이에요? 안날 인식 최소한 그 추징이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안날부터 90일. 근데 서류로 받았다면 받아서 알 수 있지. 그래서 90일 앞엔 항상 이런 말이 붙어요. 안날 90일, 받은 날 90일. 절대로 한 날은 없어. 처분을 한 것을 한 날인데 보세요. 이걸 쏙 빼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요. 처분을 한 날 이러면 안 돼. 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오답이에요. 아니 처분을 했다고 내가 알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인식, recognize, 인식. 처분을 한 것을 안날. 맞죠? 알아서 알거나 받아서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거기 6항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감사원 심사 청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심사 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뭐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제기해야 된대요. 이건 그 다음에 90일 안에 행정소송 가면 된다는 것이고요. 제5항과 6항의 기간이 뭐예요? 5항은 감사원 심사 청구 기간이고 6항은 감사원 심사 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5항의 기간은 요걸 말하는 거고요. 예? 요게 119조 5항이고요. 요게 119조 6항이 요거예요. 요거. 감사원 심사 청구 기간과 감사원 심사 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 기간, 요거 두 개는 불변 기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요. 119조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5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5항부터 7항까지 있죠. 요거 좀 묶으세요. 예. 요거는 다 감사원 심사 청구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감사원 심사 청구. 하긴 뭐 심사 청구 쪽에 같이 갖다 놓지 하는데 감사원 심사 청구는 이렇게 좀 법에서 좀 약간 따로 다루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8항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관세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관세법에 마련된 이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첫 줄에 수입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관세법 제5장 제2절의 심사와 심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의신심감 할 수 있다. 예. 여긴 지금 다 가능성 얘기야. 있다. 할 수 있다. 예. 관세법상 행정심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9항에 보시면은 관세법 등에 따른 이차납세무자 등 대통령이 정한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해서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마치 저기 1항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1항도 보면 입법, 관세 관한 법률, 조약, 처분, 권익침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좀 보시면은 이차납세무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도 그 사람들도 청구할 수 있대요. 1항에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1항에 누가 청구할 수 있었지? 다시 1항으로 가보자. 1항에 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 사람이지. 권익침해를 당한 자, 그지? 권익침해를 당한 자. 이 사람 좀 묶어보세요. 이 사람이 사실 불복청구인이에요. 불복청구인. 써놓을까? 이렇게 불복청구인. 이 사람이 사실 원칙적인 불복청구인이죠. 근데 불복청구인 첫 번째입니다. 불복청구인 첫 번째. 이 사람만 불복청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9항에도 있다고. 또 누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이해관계인. 이 사람. 이 사람도 불복청구인이라고 해요. 이해관계인. 그래서 여기도요. 또 역시 써놓죠. 뭐 불복청구인. 불복청구인 2. 첫 번째 불복청구인은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고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다가 괜히 이해관계가 말 그대로 있는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냐? 이것도 뭐 있다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다. 10항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복 제기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감사원 심사청구까지 합치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없다. 별표. 이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만 더 보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 밑에 이해관계인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설명이 요 시행령 3항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있는 요 네 사람이 대통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고 이거 좀 이렇게 연결해 놔야 되겠다. 이해관계인이 요 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예. 누군지 보세요. 제2차 납세무자. 또 물적 납세무 지는 자. 이게 바로 그 양도도 담보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 또 보증자. 생각해 보니까 보, 이, 양 납세무 확장 라인 그 뒤쪽에 있었던 원칙적인 납세무자가 돈 안 내면 내는 그 보이양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리고 기획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하고 옆에 보니까 없죠. 또 그러네. 또 기획재무장관 또 잠자고 있네. 또 기획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실제 규정이 없어요.
이게 위임을 해도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